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방송은 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꾸려진 특산물 경연 프로그램 전국 1등입니다.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치열한 한판 승부. 요리 대결은 많이 봤는데 특산물로 겨루는 건 처음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보물 같은 맛, 한우입니다. 전국 1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각 지역 농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때깔이 좋네. 여기도 다 농가 직접 직영으로. 아니 마블링이 이게 홍성은 예로부터 이렇게 한우를 많이 길렀는데 그 전통적인 자연 그대로 사양 관리를 해왔어요. 홍성하루 별이 5개. 이 집은 안성 우시장 그 끝자락에서 시작된 안성 소국밥의 원형 같은 곳이다. 안성은 탕이지. 경기 남부에서 제일 컸던 우시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 우시장 유명하고 나오는 그 재료 같은 거로 이제 끓여가는 게 안성 국밥 우탕입니다. 쫄깃쫄깃. 안성 수화물에 몰고 가세요. 흑우 하면 사실 그냥 검은 소개찌련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우야. 어우 생긴 게 일단은 좀 총 몇 마리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27마리. 27마리. 뭔가 다른 점? 흑우가 육향이 있어요, 고기에. 확실히 좀 진하게 이제 네가 흑우는 비교할 거가 아니죠. 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어차피 전국 1등은 흑우 어이르. 최종 투표는요. 백인의 평가단이 대지역 한우를 직접 맛보고 투표하는 방식이고요. 어이구야. 이건 5점씩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부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두께나 아니면 그 지역의 한우의 맛이 조금씩은 다 매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전국 1등 한우의 주인공! 전국 1등을 가리는 두 번째 대결 주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쌀입니다. 푸릇푸릇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멋쟁이시다. 이런 백진주 반전이 농사를 지으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0년. 50년 조금 넘습니다. 50년 정도 되죠. 옛날에 또 다른 쌀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 했는데 이 백진주가 밥맛이 좋으니까 이제는 백진주를 전념해가지고 다 하는 거지. 백진주 나오고 없어서 못 팔 그 정도입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건데. 달다. 맛있어요. 와, 쌀이 아까 우리 짤때마다 그랬잖아요. 작으니까 그래. 엄청 탄력 있어. 아, 이거 일단 너무 차져요. 달고. 전통과 품격이 살아 숨쉬는 여주입니다. 이장 동생 너무 최고였어. 가지튀김에 아유. 이 노릇노릇해지는 거 보십시오. 바로 이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고 싶다. 쫀득쫀득하고 보기만 해도 일단 빛이 나잖아요. 여주쌀이 이렇게 특별히 더 맛있는 지금 이유가 있나요? 그 남한강이 딱 여주를 중간 광천에서 흐르잖아요. 네. 물이 좋고 다른 쌀보다 가을까지 물을 좀 오래 대놔야 돼요.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러네. 너무 잘 어울린다. 피를 잘라내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뿌리 할것 같은데. 벼 아니에요 그거? 벼요? 벼요 벼. 아 이거 참. 나 이거 구분을 못하겠네. 대통령이 날아갔네 이거. 원래는 여기가 다 바다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간척지였다라는 것인데 아, 그럼 땅이 좋지. 저게 진짜 간척지였던 논에서 자란 요 품종은 좀 다른가요? 벼는? 해풍 맞은 네. 쌀 드셔보셨어요? 와, 해풍맛 아까 구내식당에서 네. 먹었는데 저는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전국 1등 쌀의 영광을 가져갈 그 지역의 주인공은 1등은 1등은
지난 추석 연휴 MBC는 행님 뭐하니,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세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 등 다채로운 추석 특집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전국 1등은 대한민국 특산물 대결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부심은 물론 우리 먹거리에 대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을 조명한 방송이었는데요. 전국 1등의 기획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랜만에 굉장히 기획력이 돋보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가웠고 명절에 잘 맞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회 한우, 2회 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킬링 컨텐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축산물의 대표,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한우와 쌀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흥미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경연 형식을 취했는데 사실은 명절마다 가장 그 친숙한 포맷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한편의 어떤 그 마을 잔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명절 분위기를 굉장히 북돋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3대 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이 3대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됐는지 이 특산품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오프닝에서 같이 해주면서 이 생산자들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다뤄졌으면 이 지역과 특산물 홍보라는 공익적 의도가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들을 전면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생산자로서 자긍심을 높인 점,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먹방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최종 소비자인 먹는 사람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국 1등의 경우에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연구나 홍보, 또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일에 이렇게 애쓰는 주민들이 직접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농업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생산자들에게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마지막에 투표 결과를 1위만 발표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공개를 안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이게 등수가 매겨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재료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선입관을 가질 수 있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지역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어떤 프로그램의 재미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에 어떤 존중을 보이는 마음이 있었구나. 제작진의 사려 깊은 태도가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또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이 한우편을 살펴보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축산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축산 농가와 또 이제 축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흑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생소함을 없애주는 정보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이 VCR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송 초반에 각 식재료들을 이제 소개하는 지역의 타이틀 영상들이 있었어요. 이 MBC의 개표 방송에서 각 선거구를 소개하는 그 영상과 굉장히 흡사한 전개였는데요. 뭐 나레이션도 그렇고 지역을 소개하는 카피도 그렇고 또 AI로 구현된 영상의 완성도도 그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굉장히 높았고요. 예능적인 재미 외에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엿보였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점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등 1부에서는 한우를, 2부에서는 쌀을 주제로 특산물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백인의 현장 평가단이 시식과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각 먹거리의 생산 지역을 찾아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VCR을 통해서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제주 흑우 로드트립 VCR이었던 것 같아요. 네. 푸르른 방목지에서 살아가는 그 흑우들을 만나보고 그렇다면은 제주 흑우가 왜 다른 한우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흑우 축산업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 카라반 캠핑장에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먹방도 보여줬지만 이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흑우에 관해서 몰랐었던 사실들, 정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구성까지 기획 의도를 굉장히 잘 살린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데요. 후구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맛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어떤 농가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스튜디오의 마무리 멘트가 있었거든요. 제주 후구가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될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간 투표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VCR에서도 굉장히 레퍼런스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이제 뭐 여주쌀 VCR에서 인기 연예 예능 프로인 나는 솔로를 레퍼런스 삼기도 했고, 이제 안성 한우 VCR에서 고독한 미식가 레퍼런스를 삼기도 했는데,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면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배고플 때 주마우 장면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잘 재현했거든요.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그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매 순간 디테일하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능 형식이긴 하지만은 시사교양팀에서 만들었잖아요. 정말 시사교양팀에서 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들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라고 약간 정말 이를 악물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미민우 씨가 갔던 화성 VCR이 흥미로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청 구내식당에 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농지에 가서 벼를 재배하는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농지가 정말 넓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유기농으로 생산해야 되니까 직접 손으로 피를 하나하나 베는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실 쌀,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그 쌀알 하나하나가 농민들의 손끝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서 마음에 와닿았고, 이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김대우 씨가 짚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또 한편으로 너무 사명감, 농업의 소중함으로 이제 끝났을 텐데, 거기에 이제 농부들과 새참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미미민우 씨가 농민들과 이렇게 호영허제하면서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홍신혜 씨가 햄버거 새참으로 먹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새참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농민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젊은 세대가 농업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도시와 지역이 가깝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농업은 사실은 지금 그 지역을 지켜가는 차세대가 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더 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것을 굉장히 경쾌하고 밝게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해당 식재료들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인데, 저는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언어로 어떤 맛의 핵심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전달력이 높았다라고 봤어요.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서 밥이 이제 다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그 시간은 지루하기가 쉬운 구간인데, 밥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밥과 잘 어울리는 최강 반찬 조합에 대해서 이제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세윤 씨가 이 밥 한 숟가락에 고등어구이 한 점을 탁 올려서 먹는 순간을 정말 침이 넘어가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 밥의 단맛이 쭉쭉쭉 빠져나갈 때쯤 고등어의 그 기름진 향이 쭉쭉쭉쭉 마치 한 편의 시같이 저는 느껴졌었는데, 그 밥과 고등어의 어울림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군침을 삼키셨을 것 같고,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다음날 메뉴로 고등어구이를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전국 1등을 이끌어간 새 M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타공인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새 MC, 박나래, 문세윤, 김대호 씨가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진행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불꽃 튀는 신경전으로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맛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여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MC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출연자들의 개성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과 이제 직접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의 매력을 박나래 씨가 전달해줬고요. 김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자연인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개성을 살려서 농가에 찾아가고 카라반 캠핑도 하면서 이 후구의 매력을 잘 전달해줬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문세윤 씨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 먹방 마스터답게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싶다라는 그 원초적인 감정을 가장 잘 자극했어요. 정말 올곧게 다른 대사 없이 안성국밥을 한 그릇 뚝딱 하는 그 연기력이 없었으면 잘 구현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한우구이나 뭐 육회 같은 것들을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먹어보면서 시선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출연자들이 문세윤 씨, 출연료 반 정도 반납하세요. 출연료를 반납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그 모습이 이제 가장 미각을 자극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MC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진행도 해야 되고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응원단장 역할도 해야 되고 이제 VCR에서는 지역 탐방자로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3명 다 전부 다 누구 할 것 없이 잘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탐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축사를 찾아서 같이 이제 소 연물을 주는 일을 노동을 같이 수행을 했고 안동편에서도 김대호 씨가 이제 밥값을 해야 된다면서 이제 농사를 하는 그런 모습 MC들이 직접 그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훨씬 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산지의 농민들 노력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익적인 기획 의도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세 MC 모두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박나래 씨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어요. 홍성 축산 농가에 갔을 때는 또래 농민과 같이 교감을 쌓았잖아요. 그 농가 체험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여주에 갔을 때는 여주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기에서 이제 목포 밑에 무안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는데 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살짝 조금 미안한 게 여주 쌀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박나래 씨가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후손으로서 어떤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여주쌀에 대한 자긍심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라서 어떤 MC로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히 요리 대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긍지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MC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도 그에 걸맞은 소속감을 보여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새 MC가 각 지역을 홍보하는 데 무척 열성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도 보여주는 등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보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K푸드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단순히 먹방을 넘어서 대한민국 특산물의 숨은 가치를 조명하는 이런 시도 정말 반가운데요. 전국 1등은 2부작으로 막을 내렸지만 방송 말미에 특산물의 자부심을 가진 도전 지역을 모집하는 자막을 띄우면서 다음 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국 1등이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종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재밌게 보기도 했고 분명히 이제 그 추석 특집이긴 했지만은 어떤 다양한 로컬 먹거리에 대한 소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늘 계속 칭찬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규가 되면은 거기서 조금 좀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능적인 형식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연이 좀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재미와 납득 가능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사전 투표가 있고 중간 투표가 있고 최종 투표가 있는데 결국 결정은 최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중간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긴장감을 만드는 장치가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이럴 거면 왜 앞에 두 개를 왜 하지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포맷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경연이라는 맥락에서 좀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특집에서는 뭐 알만한 지역이 나오긴 했죠. 예, 뭐 여주쌀, 홍성, 한우. 근데 이 지역이 이걸로 유명했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과 특산물이 나올 수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덕목인 로컬에 대한 소개와 홍보라는 측면에서 더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규화가 된다면 특산물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뭐 전국 공예품 대결이 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과연 지금의 포맷을 그 특산물의 성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서의 어떤 일관적인 그림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포맷의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석 특집에서는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인의 현장 평가단과 그 전문가 미식단의 블라인드 먹방 테스트가 또 중요했었고 그 소재에 따라서 뭐 그릴 마스터라든지 밥 소믈리에라든지 뭐 신기한 그 신종 직업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1, 2회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제 새로운 볼거리와 기능적인 역할을 균형 있게 잘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소재가 바뀌었을 때 전반적인 이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통일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좀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산물에 관한 스토리텔링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산물의 어떤 식재료는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조명받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발굴을 해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지역과 그 지역에 굉장히 풍부한 콘텐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그런 더 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스토리텔링 측면도 제작진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포맷도 좋고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규로 편성되어도 무방하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 계속 먹거리 대결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은 조리법이라는 변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생산품을 비교한다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게 흐려질 수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리법이나 다른 것 변칙이 없이 정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특산물을 찾아내는 것, 농수산물이라든가 혹은 뭐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핵심일 것이고 만약에 먹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다시 본연의 생산품을 비교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지속성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핵심, 우리 먹거리나 뭐 특산품을 생산하는 주체들과 그 지역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2회의 마지막이 전국 1등은 대한민국 모든 특산물과 생산자를 응원합니다라는 자막을 띄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규가 된다면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맛대결을 넘어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먹거리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의 자부심과 따뜻한 경쟁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1등을 꼭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